공공조달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 공공조달 시장의 거래 규모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달 업무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자, 이걸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자, 거기에 앞서서 이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나라장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뭐 저쪽 기업은 나라장터 통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대. 자, 저 기업은 뭐 조달청을 활용하니까 매출도 안정적이고 대금 회수도 편하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규모도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 버는 기회를 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규모는요, 약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해에 600조의 살림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럼 이 600조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서 이 공공조달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집행이 되는 돈은 과연 얼마냐? 대략 185조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5조라는 금액은요, 2021년 조달청 통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글에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이 블로그 게시글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 조달청에서 통계 자료를 이제 보도 자료로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역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일을 첨부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공공조달 시장은 약 185조가 되는구나. 21년도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185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 곳에서는 과연 몇 조나 사용이 되고 있을까?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 기준 약 120조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즉, 나라장터 거래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나라장터를 통한 보편적인 예산 집행 방법이 있죠. 예산 집행 방법. 주로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전자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죠. 자, 두 번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또 역시 정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메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달파워는 주로 입찰과 이 쇼핑몰에 대해서 업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드림으로써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입찰과 이 쇼핑몰은 배워서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도 내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구직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달파워가 아주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영역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찰 공고문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공고를 클릭을 해서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구축을 하고 투차를 해서 내가 낙찰이 되었을 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또 보시는 화면은 역시 이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한 5만여 개의 수요기관에서 발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5만 개라는 거예요. 이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그 발주 구매 담당자가 자유롭게 해당 업체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발주를 하는 분들은 좀 의무적으로요, 이 종합 쇼핑몰 또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수요기관 담당자가 굳이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이 블로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럼 결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매출 실적, 효과를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부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곳이죠. 이 공공조달 시장.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되는 곳은 아닙니다. 결국에 이 조달 시장도 민관 시장과 동일하게 아주 치열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즉, 쇼핑몰에 내 제품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그냥 발주 담당자께서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내 제품이 왜 좋고 어디에 적용이 되면 좋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을 때 당연히 발주 담당자가 인식을 하시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영업, 이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달 영업이라는 것을 우리 업체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년도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집행이 된 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 분야는 약 50조, 물품 분야는 약 40조, 용역 분야는 30조 정도, 이렇게 해서 120조가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분들이 주목할 점은 120조 중에 중소기업이 수주해 간 금액이 약 95조나 됩니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죠. 120조 중에 95조나 중소기업이 가져간다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만 하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주 여기에 스페셜한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판로 지원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시면 꼭 한 번은 이 판로 지원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 오셔서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법률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발주하시는 담당자를 이렇게 상대를 할 때도 조금 자신 있게 상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내 제품을 어필하실 때도 판로지원법에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 거도 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모가 큰 아주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아직도 활용 못하고 계시다면 조달파워 카페에 오셔서 한번 조달 개념을 한번 기본을 한번 잡아보세요. 조달 기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조달 업무를 시작을 하시면 분명하게 좀 효율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조달 시장에서 본인의 기업을 홍보를 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창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했던 이 구매 상담의 전문가 멘토링 데이에 이제 조달파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을 상담을 해드리고 그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 기업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조달파워가 그동안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달파워 블로그와 조달파워 카페에 오셔서 관련 자료 확인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항상 조달파워 카페에 오셔서 저랑 이제 소통하시면서 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조달파워가 이렇게 게시해 놓은 조달청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역시 이 자료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 자료라고 하는 메뉴에서 역시 동일하게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조달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